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하면은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메타 하면은 이제 뭐 상상의 슈퍼, 하이퍼 이런 뛰어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버스는 사실 유니버스에서 나온 말이니까 어떤 우리의 우주나 실세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세계를 뛰어넘는 세상, 그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세상을 메타버스화라고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메타버스로 바뀌었느냐? 사이버 스페이스가 일종의 그냥 가상 세계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반영한 쌍둥이 세계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쓰고 있는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냐? 뭐 디지털 트윈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은 또 그냥 프로세스의 개념에서 어떤 해당되는 라인이나 프로세스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또는 더 스케일을 넓혀서는 팩토리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 한다면 메타버스는 그 디지털 트윈보다는 더 큰 세계, 아예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전체 또는 우주 그런 개념을 완전히 가상화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보다는 좀 더 큰 레벨의 세상을 얘기하고요. 사이버 스페이스는 완전히 상상의 세계라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반영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중간적인 형태로 이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또 인공지능과 어떻게 왜 합해지느냐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인공지능의 메타버스랑 합해져야 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 우리 옛날 롬머맨도 그랬고, 또 영화 터미네이터도 그랬지만, 가 쉬운 거예요. 쉽다 보니까, 이것이, 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인공지능은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인 제어 장치를 갖고 있어야만 현실 세계의 인공지능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그대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타버스의 개념이 더욱더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좀 더 접목을 하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도 이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합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세상은 현실 세계를 무시한 새로운 뭐 게임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세상이라고 하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 반영을 해서 이런 버스 자체가 이미 현실 세계의 유니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좀 더 확장되고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돼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따라서 이 피드백, 상호작용이 없는 메타버스는 협의의 메타버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완전히 게임하는 로블록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순수하게 그냥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그냥 게임을 하는 거니까 이쪽은 현실 세계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은 메타버스의 협의의 개념이고 진정한 메타버스의 개념은 상당히 현실 세계와 공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적용 분야가 훨씬 더 단순 게임이나 단순히 가상 세계가 아니라 경제 사회의 전반에 거쳐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또 인프라가 점점 확충되면서 상당히 더 확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 비즈니스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뭐 상당히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이냐 하는 것은 기존의 가상현실이나 AR, 증강현실 분야의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이 메타버스랑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들여다보려면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없이는 또 구현이 안 되는 것이니까, HMD 디스플레이 기술과 같은 3D 이러한 글래스의 개념을 넣어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단순히 이 디바이스의 세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상을 구축해가지고 구축된 환경에서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현실 세계로 피드백 되어지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의 수준은 아직은 요 레벨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많은 플랫폼들은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게임 위주의 플랫폼이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게임을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이냐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러한 위험성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거의 가능성을 한번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하나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제 메타버스의 전망인데요. 과연 메타버스의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저는 온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 또는 산업적인 분야 또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이 저는 증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냥 신규 산업이 아니라 기존 산업, 예를 들면 뭐 신발 사업이면 신발 사업을 메타버스화해서 뭐 메타버스 안에서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건축이면 건축, 우리가 미리 가본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그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건축의 디자인을 검증한다든가, 또는 미리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도 그런 메타버스 모델이 같이 연동됨으로써 뭐 화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을 해서 시스템을 제어해주는, 구축해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제조 환경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제조 환경과 가상적인 제조 환경을 디지털 트윈화해서 어떤 불량이 발생한다든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런 메타버스 모델이 같이 연동돼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상당히 제조 환경이 스마트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뭐 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죠. 건설 또는 조선 대형 시스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덕트가 어디로 지나가고 어디로 뭐 시스템이 지나가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개념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시스템을 확장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가상 환경을 현실 세계랑 같이 융합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엔진을 설계한다든가 그 엔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각종 불량이나 부품들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그것을 유체역학적으로 CFD 기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배의 선형이라 그러죠. 선형을 설계를 해주면 유체역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이 될 것인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배의 기관들을 배치를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뭐 배의 밸런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성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캐드 기반으로 설계하던 것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설계하는 그러한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런 캐드 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의 환경하고
보통 이제 메타버스는 유니티나 언리얼 5 같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왜냐면 렌더링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CAD 기술은 또 그 요소 부품적으로 설계 도면하고 연동돼 가지고 2D 도면과 3D 도면과 연동된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CAD 도면이고, 또 CAD와 메타버스 사이에 또 존재하는 것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들이죠. 어떻게 힘과 속도와의 관계들을 제어하는 것이냐, 또는 주변에 유체가 있다 그러면 유체와의 인터랙션, 열이 있다 그러면 열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물리 모델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되어야만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 월드가 형성되는 것이고, 메타버스 월드가 형성이 되면은 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을 넘나들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러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건조 단계에서도 실제 설계대로 지어지고 있나, 배가 지어지고 있는지, 또는 건물의 예시를 들었지만 똑같죠. 배나 건조나 건축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실제 설계와 실제 제작되어진 상태와 이게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부분도 이런 메타버스 기반에서 제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나아가서 뭐 자동차, 뭐 엔진, 뭐 여러 가지 설계 부문에 있어서도 이런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해주고, 또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개념으로 연동을 시켜줌으로써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최적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플랜트 건설 현장에 있어서 플랜트 건설 현장을 공정 최적화를 해주고 검증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의 메타버스 기술들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지금 말했듯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단순 가상 환경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보면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다시 메타버스 환경으로 넘나들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된 결과가 다시 현실 세계로 적용됨으로써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개념들이 건설이면 건설, 뭐 제조면 제조, 여러 가지 장비 분야 또는 뭐 플랜트 분야에서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세상에 리얼리티가 형성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단순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실 데이터들을 스캐닝해 줌으로써 인버스 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데이터화해 주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지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메타포트라는 3D 회사인데요. 이 3D 회사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공간들을 이렇게 보여지고, 뭐 그것이 가사같이 공장이면 공장, 또는 뭐 어떤 건물 내면 건물 내에 이 물품들을 관찰해 줌으로써 그것들의 실질적인 3D 모델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해 주는 로봇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 공간을 이해하는데 3D 모델이 나오듯이 전부 지금 슬램 비슷하게 각종 물품을 그냥 봄으로써 그 물품에 대한 사이즈,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사물의 종류, 이런 것도 다 파악하게 되고, 공장이면 공장, 모든 현실들을 전부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모델링들이 다 실제 리얼 환경하고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그것의 사이버 환경들을 메타버스의 환경에서 만들어줌으로써, 마치 우리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것이 현실 세계인지 가상 세계인지 구분하지 없는 정도로 정교하게 가상 세계를 구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을 구현하려면은 현실 세계의 복사판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캔을 해가지고
메타버스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3D 환경에서 우리가 많은 이러한 기술들이 메타버스화로 모델링이 된다 그러면 다양한 연구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수술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리얼 5의 애플리케이션 그건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실제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들의 상태들을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미리 수술을 한번 해 보는 거죠. 미리 수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수술의 정밀도 또는 그러하게 접근해 주는 수술 계획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을 수술 계획 자체를 검증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 줌으로써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순 그냥 렌더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최대한 현장에 넣어 줌으로써 힘도 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술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도 현실 세계, 가상 세계에서 테스트를 해봐 줌으로써 그 수술의 복잡도라든가 그다음에 시술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서의 메타버스가 이제 구현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부들 메타버스 HMG를 써 가지고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 주는 거를 이제 보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마치 의사들이 이렇게 두 손으로 수술 도구를 갖고 하듯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데바라는 거는 인제 시신을 가지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실제 카데바 수술을 통해서 실제 환경과 우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했던 것과 비교해 줌으로써 이런 골관절 또는 관절 치환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형외과 수술의 피드백들을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술을 해 줌으로써 관절 치환술이죠.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를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술을 해 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어 많은 연구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수술이라는 거야말로 실제 단 한 번만 해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환자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메타버스도 커다란 응용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술 로봇은 지금 예전에는 단순히 손수술에서 내시경 기반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AR, VR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아까처럼 좀 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 요즘에는 수술 도구에 내비게이션 센서들을 다 붙여 가지고 수술 도구의 위치가 영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반의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수술을 할 때 내가 병변의 어느 부위를 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컴퓨터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봇에게 수술을 맡겨 줌으로써 어 소 환자 의사의 손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수술을 또 연구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또는 로봇 수술로 가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네 자율 수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의사 없이도 기존에 있는 최고의 데이터들만을 최적화해 가지고 그 환자에 딱 맞는 최적화된 수술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먼 훗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의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과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까요? 아까 지금까지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연동된다고 했는데 실은 컴퓨터는
가상 세계고 로봇은 현실 세계를 다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은 현실 세계를 다루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이 막 일어날 텐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또는 HMD와 같은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가상 세계로 연결을 해서 가상 세계에서 그 뭔가 데이터를 얻고 그 가상 세계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바로 저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여기 들어가서 가상 세계, 현실 세계를 복사한 가상 세계에 가서 학습을 하고 가상 세계에서 학습한 것이 로봇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로봇으로 전달되면 로봇이 다시 현실 세계와 아, 작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다시 가상 세계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조금 더 오류를 가상 세계에서 보완이 돼서 다시 인공지능은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또 학습된 결과가 다시 로봇으로 들어와서 현실 세계에 보강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로봇과 현실 세계를 복사한 가상 세계, 그 가상 세계에서 학습되어진 인공지능, 다시 인공지능은 로봇으로 가고 이것이 순환 구조로 형성이 돼 가지고 결국은 로봇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서로 연동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저는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이라는 아 개념으로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주제를 엮는 것을 두 번째 문제로 했습니다. 네. 또 요 내용으로 일단 한번 두 번째 주제를 정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이 로봇과 메타버스 인공지능의 기술 현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